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신의 물방울 12사도 중 제6사도 산드론의 편 재밌게 보셨나요? 최근 제 영상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와인 여신의 이번 컨텐츠는 바로 품종편, 그 중에서도 네비올로입니다. 신의 물방울 산드론의 편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링크를 여기 달아드릴게요. 바롤로 그리고 바르바리스코로 유명한 네비올로의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안개를 뜻하는 네비아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비올로가 주로 10월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피에몬테 지역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해요. 다른 설로는 네비올로의 포도 열매의 사진을 보시면 얘네가 성숙하게 되면 표면에 이렇게 뿌옇게 생기는 베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안개 같아 보여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설이 있죠. 그 밖에도 귀족적 고귀한이란 뜻의 노빌레에서 파생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비올로가 피에몬테 지역, 더 나아가서는 이탈리아 와인의 자존심인 만큼 이탈리아 사람들도 네비올로가 피에몬테의 토착 품종으로 알고 있었지만 유전학적으로 보면 롬바르디 북부 발테리나 지역에서 유래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해요. 또 포도 품종의 유전적 연구를 통해 에밀리아 로마냐의 포르타나, 론 지역의 비오니에, 그리고 롬바르디 지역의 브루뇰라 등이 네비올로와 유전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죠. 문헌에서 네비올로의 흔적을 찾아보자면 고대 로마의 정치인이자 군인이자 유명한 저자였던 가이우스 플라니우스 세쿤투스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롤로의 북서쪽 지역인 폴렌티아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의 품질에 대한 설명을 저서에 남긴 적이 있는데요. 이 와인이 네비올로로 만든 와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언급된 와인이 네비올로로 만든 와인이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한참 동안 문헌에 언급이 없다가 13세기부터는 명확히 포도 품종 명이 문헌에 명시가 되기 시작하고요. 15세기 바롤로 지역에서 유명한 포도 생산지인 라무라 지역의 법령에는 네비올로 나무를 베는 자에게는 큰 벌금을 매길 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위법한 자들은 오른손을 자르거나 심지어는 교수형을 처하게 된다는 기록이 남아있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포도나무를 자르면 교수형이라뇨. 그러니까 이 네비올로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네비올로는 상대적으로 기르기가 좀 어려운 품종이라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네비올로는 가장 먼저 싹이 트는 품종임과 동시에 가장 마지막으로 수확을 하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포도나무의 휴지기가 짧고 생육기가 길기 때문에 농부들이 케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아주 길다고 생각할 수 있죠. 특히나 각종 질병에도 취약할 뿐더러 수확 시기가 늦은 이유로 수확기에 비가 내리면 품질이 안 좋은 포도를 수확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네비올로를 기르는 건 더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 네비올로는 토지 적응력도 약한 편이라 석회질이 많은 토지에서 길러야 하는 등 여러모로 기르기가 까다로운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에몬테에서도 가장 고귀한 품종으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땅에 네비올로를 심고 그 다음에 파르베라를 심고 그 다음에는 돌첸토를 심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과거에는 와인 메이킹의 과정에서 온도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게 익는 네비올로의 특성상 낮은 온도에서 치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럼 치명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타닌 같은 페놀 화물의 추출이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타닉한 와인이 생산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로 인해서 전통적인 네비올로 같은 경우 좀 더 긴 시간 동안 타닌을 녹아내릴 시간을 충분히 줘야 네비올로 품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앞서 루치아노 산드로노 편에서 다뤘듯 바롤로 보이즈 등 현대적인 와인 메이커들이 각종 다양한 현대적인 제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덜 타닉하고 쉽게 마실 수 있는 네비올로를 생산할 수 있게 됐죠. 네비올로에서는 기본적으로 담배향, 장미향 베이스로 이루면서 숙성이 되면 제비꽃향, 허브향, 버섯의 향 같은 향들이 이루어지면서 아주 근사한 향과 맛을 선사하게 되죠. 많은 와인들이 숙성의 묘미를 제공하지만 네비올로만큼 숙성했을 때 근사해지는 와인은 좀 드문 것 같아요.
네비올로는 2010년 기준 전 세계에서 6,000헥타르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결코 넓은 면적이 아니죠. 그중 500헥타르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밭이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피에몬테 지역이기 때문에 피에몬테를 네비올로가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비올로를 피에몬테가 대표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이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경우 2015년 기준으로 34만 1000헥타르가 재배가 된다고 하니까 이에 비하면 5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양이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좀 오실까요? 네비올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생산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이시나요?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입니다. 아마 와인을 처음 접하실 때 오히려 네비올로라는 단어보다는 바롤로, 바르바레스코라는 용어를 더 먼저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 두 지역은 네비올로의 핵심 지역임에는 틀림없지만 의외로 가티나라나 겐마 같은 덜 알려진 네비올로의 생산지도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점은 피에몬테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품종이 네비올로가 아니라 바르베라라는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생장이 까다로운 네비올로가 필록세라의 영향을 받아 황폐화가 되었을 때 그 시기에 포도밭의 주인들이 우리 이제 조금 더 편하게 기를 수 있는 다른 품종을 좀 심어보자 해서 심은 게 바르베라였다고 해요. 현재는 바르베라의 생산량이 네비올로에 비해서 훨씬 많다고 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네비올로 와인의 두 종류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는 둘 다 긴 숙성 기간을 필수로 합니다. 아까 제가 네비올로는 늦은 수확으로 인해 타닉한 와인이 생산되기 쉬워 숙성을 오래 해야만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DOCG를 획득하기 위한 기본 숙성 기간이 바르바레스코는 오크에서 9개월, 총 21개월이 필요하고 리제르바는 총 45개월을 숙성해야 합니다. 바롤로는 더 길어서 오크통에서만 18개월, 총 36개월, 그러니까 3년이죠. 3년을 숙성시켜야 일반 보틀로 출시할 수 있고 리제르바를 출시하려면 총 62개월의 숙성이 필수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2014년 현재 마실 수 있는 가장 어린 바롤로 리제르바는 무려 2018년산이라는 얘기겠죠.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로 유명한 생산자의 경우 대부분 이렇게 랑게 레비올로라는 이름의 와인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 랑게도 지역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 지역을 포함하는 조금 더 넓은 단위의 지역명이 랑게입니다. 왜 우리가 네비올로를 부르고뉴 와인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부르고뉴에서도 특정 밭에서 나오는 이름을 적은 와인들도 있지만 그냥 부르고뉴라고 나오는 와인들도 있잖아요. 이 와인들이 당연히 밭에 이름을 붙여 나오는 와인들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인기 있는 생산자 로베르토 보에르조 같은 경우 바롤로는 밭에 따라서 5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판매가 되지만 이 랑게 네비올로는 6만 원대, 에노테카에서 가끔 행사를 하면 5만 원대에도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네비올로를 만나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잘 만든 생산자의 이런 랑게 네비올로를 먼저 접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얘도 꽤 맛있게 마셨거든요. 랑게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겐마나 가티나라 혹은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약간의 네비올로를 만나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만나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타 지역에서 나오는 네비올로를 드셔보셨거나 혹은 구할 수 있는 곳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비올로를 기르는 총 6,000헥타르가 조금 넘는 지역 중 겨우 500헥타르도 안 되는 지역이 피에몬테 밖에 있기 때문에 피에몬테 외의 지역에서 만드는 네비올로 중에서 훌륭한 품종의 네비올로를 만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탈리아를 한정하면 BDM, 아마로네, 그리고 바롤로까지를 주로 3대장으로 뽑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토양을 심하게 가리고 병충해에 약하면서도 일찍 싹이 나고 늦게 수확되는 그런 이유들로 세계적으로 와인메이커들에게 사랑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피에몬테 외 지역에서 생산된 훌륭한 네비올로 와인을 마셔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확인해보고 시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음을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와인은 네비오코뇨의 바롤로 까시나노 2017 빈티지입니다.
제가 바롤로 시움 와인을 고민을 진짜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올빈 바롤로를 가져가서 시음을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당장 구매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판매를 하는 영빈의 바롤로이면서 바로 마시기 편하면서 가격대도 너무 높지 않으면서 바롤로의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는 애로 고르다가 고른 아이가 이 아이인데요. 자, 와이너리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자면 엘비오코뇨는 로버트 파커가 피에몬트에 알려지지 않은 보석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2000년대 중반쯤, 2006년쯤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대형 오크를 쓰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메이킹을 하면서도 긴 병 숙성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마시기 편한 스타일로 만든다고 해요. 이 와인을 나오는 플래그십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초반이면 구매할 수 있는 바롤로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시음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컬러는 딥하지 않은 맑은 루비 컬러인 것 같고요. 향을 맡아보면 붉은 과실류의 향이 나죠. 체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향이 나는데 약간 사워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익은 붉은 과실류의 향보다는 이렇게 풋풋한 과실류의 향?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향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노즈에서부터 확실히 영하다라는 느낌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향으로 느껴지고 장미향도 나고. 맛을 한번 볼까요? 바디는 굳이 얘기하자면 풀바디가 맞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되게 막 무거운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탄닌이 좀 있고 피니쉬도 있고, 근데 굉장히 마시기 편한 느낌이에요. 물론 얘가 되게 숙성된 바롤로의 느낌을 기대하신다고 하면은 그걸 충족시켜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숙성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빈이 보인다면 얘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영빈 이 상태로 마시기에도 어디서나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바롤로 같습니다. 얘 플래그십 저 안 마셔봤는데 좀 마셔보고 싶네요. 저 사실 촬영하면서 지금 준비하면서 홀짝홀짝 좀 마셔가지고 유난히 바롤로는 좀 많은 분들이 어렵게 접근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굉장히 오랜 숙성을 필요로 하는 와인이라는 선입견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대도 사실 그렇게 낮지 않고, 그리고 이 네비올로라는 품종의 캐릭터도 사실 익숙하지는 않고, 와인을 처음 드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처음 와인을 드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바롤로라는 느낌이 들어요. 마시기도 편하고 맛있고. 제가 지난번 육사도 때 산드로네를 마셨잖아요. 사실 그거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빈티지 차이도 꽤 나고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가격대도 차이가 꽤 나고 그거랑 비교를 하는 거는 지금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얘 자체의 매력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롤로만 한 5종, 6종 정도 시음을 하는 시음에 갔다 왔어요. 네, 바롤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밭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바롤로 밭이 되게 유명한 밭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밭별로 다 비교 시음을 하는 자리에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바롤로를 피노누아에 빗대서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와인을 마시는 자리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 바롤로를 드시다 보면 왜 네비올로로 만든 와인을 사람들이 피노누아와 비교하는지에 대한 느낌은 있어요. 이 표현을 제가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굳이 나누자면 이런 좀 양성적인 느낌이 아닌 음성적인 느낌이 나는 와인들이고, 그리고 색도 굉장히 투명하고 옅으면서 섬세한 느낌이 있는 데다가 만드는 과정을 봐도 때로알 굉장히 심하게 타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바롤로를 드시면서 피노누아랑 비교를 하면서 드시기보다는 네비올로만의 매력을 찾아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이 이탈리아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의 욕심은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바롤로 또 바르바레스코 그 차이도 좀 보시면 확연히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찾아보시고, 약간 올빈의 바를로, 그리고 좀 더 클래식한 스타일로 만든 바를로, 좀 모던한 스타일로 풀어낸 바를로,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드시는 것도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를로도 되게 좋아하고 전 바르바레스코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네비올로는 가을에 마시면 너무 맛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가을은 아니지만 이제 약간 선선한 계절에 어두운 날, 마음도 좀 어두운 날, 이런 날 드시면 마음의 위안도 좀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와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사도로 들어오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품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네비올로는 약간 대중성의 차이가 많이 나는 아주 메이저한 품종으로 다음 편에 들어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린 그럼 다음 품종 편에서 만나요. 안녕!